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오스트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진은 상당히 프랑스 상대로 잘 버티는 모습. 하지만 시몬스와 데파이 등 주전으로 나서는 조이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3차전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네덜란드가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큰 재미를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 하다. 이 매치에서 크게 지지만 않는다면 오스트리아가 16강 진출에 상당히 유리한 상태다. 이미 조3위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 따라서 무승부를 기록해서 1승 1무 1패만 기록하더라도 3위 간의 경쟁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잡아낼 수 있다. 이미 프랑스를 상대로도 필드골을 허용하지 않는 등 압박 능력을 보여준 경기는 다크호스라고 꼽을 만했다. 공격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같지는 않다.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네덜란드의 공격진 플레이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것. 주도권을 네덜란드가 잡아도 그다지 공격에서의 효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 오스트리아가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웃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프랑스 대 폴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경기에서는 기대치를 밑도는 활약을 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코뼈 골절로 인해 결장하면서 파괴력이 급감하는 모습. 물론 프랑스가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와 상대 전적과 승점이 동률이라서 골 득실에서 이득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 지루나 음바페 같이 2차전에서 선발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 대거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경기력에 걸맞는 성적을 냈다. 2패로 일찌감치 탈락하고 만 것. 경기력은 더 심각했는데 오스트리아의 공세를 맞이해서 중원이 패스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는 등 밋밋한 경기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3패로 대회를 끝내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레반도프스키도 근육 부상 여파로 부진한 가운데 몰아치는 프랑스를 제어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부족해 보인다. 프랑스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본다. 일단 프랑스가 최대한 골득실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몰아치게 될 듯. 지루와 음바페가 모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폴란드의 경우 중원에서 상대의 전진을 막아세울 만한 저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주포 레반도프스키도 이번 메이저 대회에서도 부진하고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슬로베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트리에 비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이다. 특히 잉글랜드의 공격진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흐름. 사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세트피스에서의 힘과 300으로 메이저 대회 성적을 잘 올리기는 했지만 정작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에서는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오픈플레이에서의 공격 전술이 무계획적인 모습. 슬로베니아의 수비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하면 잉글랜드의 3차전 경기력도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는 없다. 슬로베니아는 좀 급해졌다. 세르비아에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잉글랜드 상대로 승점을 최대한 따내야 하는 상태다. 일단 슬로베니아도 잉글랜드를 체급으로 눌러버리기는 무리. 자신들이 잘하는 수비와 역습으로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세슈코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 괜찮기는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투톱의 전진 이외에는 별다른 공격에서의 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 문제. 잉글랜드가 겨우 승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잉글랜드가 현재 엔트리의 값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잉글랜드가 공격에서의 전술적인 역량은 떨어져 보이는 상태. 물론 슬로베니아를 상대로는 주도권을 전반적으로 쥘 가능성이 높아 겨우 한 골을 기록하고 승리하는 식의 기대 정도만 해보고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덴마크 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실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 애초에 굳이 호일룬이나
윈드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르비아와 맞불을 놓으면서 패배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만들 이유는 하등없기도 하다. 일단 덴마크가 잉글랜드전에서는 500을 가동했는데 1-1로 비기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르비아는 이기지 못하면 2위 이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승리를 거두는 것만이 16강 진출을 높이는 요소. 일단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르비아가 여전히 파이널 서드에서의 섬세함이나 전반적인 결정력이 부족한 점은 참고해야 할 듯. 오히려 수비진의 무게감이 낮다는 점이 덴마크의 한 방에 시달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여지도 있다. 덴마크의 근소 우위나 무승부를 기대한다. 일단 세르비아가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일 것. 하지만 결정력이나 파이널 서드에서의 섬세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덴마크가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에서 유리함을 잡을 수 있고 오히려 역습으로 세르비아의 약한 고리를 저격할 수도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